네, 2022년 경희대학교 기출해설 시작할게요. 일단은 방금 채점 완료를 했고 이제 우리 반 친구들 지금 1등 친구는 이제 요점수 요렇게 쭉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 학교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. 다들 잘 갈 거예요. 일단은 이제 특징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주요 학교들,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관심사는 서성한 중이죠.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말고 지금 이제 다른 학교들,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희대, 외대, 건대, 동국대, 홍익대, 단국대, 국민대, 그 다음에 가천대,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7월 8월에 정리하고 있고, 이때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나오는 개념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 학교의 특징들과 관련된 걸 문제 풀면서 내가 다 정리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적고 필기해 두셔야 하고요. 그 다음에 학교별로 제가 다시 완전하게 프린트로 정리해서 교재로 나눠 이제 만들어서 낼 거예요. 그거는 이제 11월 달에 나오게 될 거고, 그때 제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완전히 정선된 형태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. 알겠죠? 그렇게. 그래서 일단은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일단 뭐 긍정적인 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독해를 많이 제가 최대한 좀 안 어렵게 문제를 내다가 요번에 보니까 길이가 일단 길죠. 희망적인 거는 사실 이 시험은 90분이 온라인 시험이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시험을 봤던 거고요. 우리는 70분 동안 시험을 본 거죠.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, 지금 점수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,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,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90분 주어진다고 90분 잡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어도 평소에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. 시험장 가잖아요. 이거보다 더 떨려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이대 같은 경우에 50문항 100분인데 이걸 100분 잡고 풀잖아요. 시험장 가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요.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땐 평소에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불리하게 연습하셔야 돼요. 그래야 시험장 가면 유리해져요.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. 여러분들 혼자 연습할 때 최대한 유리해져요. 그러면 시험장 가면 가장 불리한 사람이 돼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혼자 푸실 때도 시간은 줄이셔야 돼요. 요거 잊지 마시고. 그 다음에 이 학교는 보면 알겠지만 독해 중심의 학교죠. 그리고 문법 한 문제도 안 나오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차등 배점이 있는 학교예요. 그런데 참고하실 거기만 하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. 실질적으로 편입시험에서 차등 배점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, 차등 배점이 사실상 유의미한 학교는 외대뿐이고요. 이 학교도 차등 배점이 있지만 사실 이거 어차피 가려가면서 문제 푸는 거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엄청 어려운 시험에 속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다 맞으셔야 돼요. 다 맞아야 붙는다 이건 아니지만,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따지면서 풀다가 더 많이 틀리게 될 거고요. 그래도 읽는데 힘들다, 이거 못 읽겠다, 너무 많다, 그러면 삽입과 추론 문제에서 이 학교는 비중치가 높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삽입 문제, 배열 문제, 추론 문제 이런 걸 먼저 푸시면은 조금 더 낫겠죠. 그런 거 참고하시고, 그리고 제목 문제나 빈칸 문제가 다음, 그 다음에 밑줄 문제. 다시 말하면 이제 요 문제들보다는 요게 풀 거면 가성비가 더 낫다.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돼요. 됐죠? 다음 특징이죠. 전체적으로 이 학교의 특징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,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안 어려워요. 쉬워요. 푸시면 돼요. 됐고, 그 다음 두 번째, 문법 같은 경우에 안 나오니까 됐죠. 됐고, 세 번째, 논리랑 독해가 포인트인데, 이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, 논리는 구조적인 논리를 아주 많이 물어봐요.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다 답 같고 내용이나 아니면 논리적 구조를 따지지 않으면 풀 수 없게 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런 학교가 어디가 있냐면요, 외국어대학교, 국민대학교,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. 그래서 이 학교는 아주 논리적인 구조를 묻기 때문에 장문인 경우에는 한양대랑 비슷해지고요. 되게 공부하기에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. 어렵지 않은 학교고요.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포인트냐면요, 이 학교는 첫 세 문장 읽고 풀면 나가리 되는 학교예요. 첫 세 문장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잡으려고 하면 이 학교는 틀리는 문제가 생겨요.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주제를 아래로 빼는 학교고요. 그리고 미괄식을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제 잡아야지 이러면 나가리 될 수 있다는 거. 요거 참고하세요. 알겠죠? 변별력 내는 문항은 주제를 아래로 빼요. 이 친구는. 이 학교는.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고, 그 다음에 이 내용상의 특징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점은 뭐냐면, 얘네들은 혼동되는 비교 구문을 반드시 출제해요.
매년 무조건 출제해요. 그러니까 나 경희대 시험 치러 간다 이러면 혼동되는 비교 구문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. 무조건 내요. 무조건.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중요한 경희의 특징은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. 그 다음에 전략 관련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. 그래서 일단은 경희대학교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제와 제목 문제인데 이게 아주 깔끔하고 문제를 잘 내고 좋은 편이에요. 뭘 묻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뭘 묻냐면 범위 차이를 물어요. 다시 말하면 얘는 소재에 대한 파악을 요구하는 게 이 학교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의 특징이다라는 거. 두 번째,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잘 따지셔야 되냐.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범위 차이를 얘기하는 거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만약에 파악하기가 애매하다면 괄호치기. 배운 적 있죠? 범위를 따져보는 거예요. 그리고 중요도를 따져보는 거예요. 요 두 가지를 곁들여서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학교예요. 그렇게.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안하실 게 뭐였죠? 지문에서 주제가 아래로 빠진다. 잊지 마세요. 첫 세 문장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외대에 국한돼요. 절대로 그건 다가 아니에요. 잊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일치 문제와 추론 문제인데 일치 문제, 추론 문제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얘네들은 future, 미래 표현을 엄청 좋아해요. 모든 학교 통틀어서 꼭 선지에 한 번씩 future를 써요. 그리고 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수업하겠지만 future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답으로 볼 건가 안 볼 건가 언제 답이 되는가를 정리를 했었죠. 요거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.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. 두 번째, 그리고 뭐가 출제가 되냐면요. 일치 추론. 이 출제가 돼요. 무슨 말이에요? 일치 추론이 출제가 된다라는 건 지문에 없는 말인데 이거 없는 말인데 맞음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죠? 그것도 우리가 수업 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죠? 팩트 체크죠. 얘는 없는 말 내놓고 답이 되는 건 지문에 있는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관계, 우리가 5, 6월에 배운 대로 사실관계 위주로 확인을 하는 걸 정리를 할게요. 세 번째, 밑줄이죠. 밑줄 같은 경우에는 쓰세요. 밑줄은 원칙 중심. 경희대는 밑줄 문제를 물을 때 원칙적인 걸 많이 물어요. 그래서 복잡한 거 아니고요. 그냥 원칙만 잘 따지시면 끝인 문제예요. 확인하시고. 그 다음에 4번의 빈칸. 여기 옆에 쓰세요. 논리구조. 얘네들은 논리구조를 정말로 많이 따져요. 오늘도 볼 거예요. 제가 특징 문제 표시해 드릴 거고요. 그런 거 모아두셔야겠죠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일찍 이 시험을 치는 이유는 이 지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기 전날쯤이나 전쯤에 한 번 더 푸셔야 돼요. 그래서 미리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 많이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한 번 더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. 잊지 마세요. 알겠죠? 제가 다 계산해서 지금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수업 때. 그렇게. 그래서 지금 전략적인 거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시간 배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생길 거예요.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. 그래서 큰 흐름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먼저 지금 학교별 시간 배분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거 말해줘봤자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. 일단 전략이 필요한 건 느끼겠죠.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11월 달 되면은 교재로 만들어서 짜 드릴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의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. 근데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어떤 시험이든 시간 배분을 해보면 이 각 문항당 이 시간 이상을 넘어가면 말리거나 틀리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. 여기서 우리가 이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기 전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민할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.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풀이 방식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거기도 하고요. 내가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안 풀려요. 이러면 고민하게 되겠죠? 그러면 끝이에요. 그러니까 안 되면 찍을 때 뭐 찍을지도 정하셔야 돼요. 시험이니까. 알겠죠? 그래서 우리는 찍는 거에도 집중할 거예요. 붙으면 되니까.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이거 알겠죠?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. 두 번째, 문법은 1분 안에 풀거나 아니면 2분까지가 맥시멈이에요. 없으니까 못했고. 그 다음에 논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누어 놨냐면요. 짧을 때, 길 때예요.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
한양대나 중대라고 보시면 되고요. 나머지는 다 짧죠. 그래서 2분 안에 다 끊으셔야 돼요. 넘어가면 안 돼요. 알겠죠? 그 다음에 세 번째,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이 딸려 나오거나 짧은 경우 또는 특수형인 경우에는 2분 안에 끊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길 때, 예를 들어 지금 본 지문 장문 길죠? 그런 지문 풀 때는 3분으로 끊는 게 기준이에요.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만약에 어려우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. 5분까지 갈 수도 있겠죠. 대신에 그러면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그 시간 배분하는 게 중요해요. 여기까지 됐죠? 그런 거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고요. 네, 여기까지.